25일 자 목요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목요일이에요, 그죠? 네. 3월달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 서울 쪽에도 이제 벚꽃이 이제 피려고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필 것 같다 그러는데요. 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들도 그죠? 네. 평상시보다 조금 더 빨리 네. 꽃을 좀 피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시원하게 그죠? 네. 주식시장에서 이제 최고의 꽃은 점상이죠. 상한가 많이 나오시고 네, 올 봄에 수익들 아주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그 지수 얘기는 별로 할 건 없는데 그래도 짧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이제 코스닥 지수가 미국 증시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짚어드릴 거고요. 마음 편하게 이제 주식 투자하시라고 이제 그 부분을 짚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3월 달 있죠. 3월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3월 그리고 이제 4월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3, 4월 달에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 그리고 뭐 상승 패턴 그 다음에 그 재료 있죠. 재료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승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예, 이기양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도 봄이 왔어요.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뭐 0.4% 조금 올랐고요. 네, 코스닥은 0.1%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몇 퍼센트 올라왔느냐, 얼마만큼 상승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2번 정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안에 있고 그죠? 약간 하단부 쪽에 있죠. 이제 코스닥 지수도 이제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설명도 드릴 건데 아무튼 박스권 하단부에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는 서로 이제 키를 맞춰놓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그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디랑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냐면 미국 증시죠. 네. 최근에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어젯밤에도 2% 급락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게 2월 달이거든요. 이렇게 하락할 때 코스피 지수는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닥 지수도 미국의 나스닥이 하락할 때 같이 쭉 빠졌어요. 그렇죠? 미국 나스닥 지수 급락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끼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나스닥 지수를 다시 보시면 주식은 이 비교 평가를,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잘 하셔야 돼요. 어젯밤에 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반응을 안 하고 있죠. 뭐예요? 상대적 강세죠. 그렇죠? 강한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 다우지수는 안 빠져요. 붕 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 쪽 주도주하고 다우지수 쪽 주도주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은 뭐 다우지수는 이제 빼고요. 아무튼 다우지수도 최근에는 이렇게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누르고 있거든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누르고 있고 다우지수도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일주일 정도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했냐면 같이 이렇게 누르고 있죠. 일주일째 조금 그죠? 네,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은요. 제가 코스닥은 조금 다를 거라 그랬잖아요. 살짝 오르고 있죠. 왜 이러냐고요? 원래 그래요. 원래 코스닥은 개별적인 행동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미국의 나스닥 지수보다 코스닥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조정 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좀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때 제가 이걸 맞췄었죠.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봉우리 3개를 만들고 있을 때 제가 여기서 그랬어요. 역해된 이제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헤드앤숄더형이라고 하는데 비관론자들이 이제 이거를 헤드앤숄더형으로 읽을 거고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 헤드앤숄더형이 나왔다. 그래서
고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할 거라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미리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거다라고 그랬었죠. 왜냐하면 거래량 때문에. 그렇죠? 헤드앤숄더형이 뭐냐면 고점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헤드앤숄더형이 나오면 거기에서 조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비관론자들이 이거를 얘기를 할 거다라고 미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헤드앤숄더형인 척 하다가 그냥 올라와 버린 거예요. 가짜였던 거죠. 자, 근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주가가 이제 그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있죠. 요쯤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요쯤에서. 비관론자들이 어떤 얘기를 할 건지.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 했었어요. 무방에서는 별로 길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차트를 이렇게 긁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밑에 똑같이 그으면 되죠. 이렇게. 대충. 그렇죠? 네. 대충 걷는데 기가 막히게 잘 맞죠. 그죠? 어떻게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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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기가 막히게 위아래, 그죠? 수평이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랬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비관론자들이 이렇게 떨어질 거다. 그럴 거라 그랬어요.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비관적으로 예측을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는데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안 내려오는 것 뿐만 아니라 요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지선이고 이게 이제 저항선이란 말이에요. 예, 미정형님 어서 오세요. 네. 저항선인데 저항선을 뚫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따지면 박스권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요. 박스권 돌파하고 여기서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쉬고 있을까요? 조정받기 싫다는 얘기예요. 툼에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기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수 설명을 좀 길게 할 때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주식 투자하시라. 네. 항상 그 뜻으로 지수를 분석을 해요. 네. 마음이 편해하셔야지 수익이 많이 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예측한 대로 안 됐어요. 네. 비관론자들은 여기서부터 계속 폭락 들어온다 그러는데 한 번도 폭락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계속 가고 있어요. 네. 뭐 유명한 얘기긴 하지만 네. 고점 있죠? 네, 고점. 네. 저 고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맨날 지금 조정 온다, 폭락 온다, 그런 인버스를 사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이제 다 돌아서요. 네. 다 돌아선다니까요. 옛날에 그 공산당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들어와서 이제 다 전향하듯이 그분들이 이제 다 전향을 해요. 왜냐하면 조정은 안 들어오고 인버스 들고 있다가 이제 손실 많이 나고 지수는 계속 가니까 이분들이 이제 비관론자들이 이제 전향을 합니다. 슬슬.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끝까지 전향을 안 하고 이제 비관론을 외치던 분이 맨 마지막에 전향할 때가 있어요. 증시는 더 간다. 그러면 그게 꼭지예요. 네. 그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비관론자들이 많거든요. 네. 올 연말까지 증시 안 좋다고 2월달에 주식 다 매도하고서 이 주식시장 뜨신 분들도 많아요. 조정 온다고. 오긴 몰아요. 안 오잖아요. 그렇죠? 네. 편안하게 열심히 주식을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달하고 4월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제가 2월 말 3월 초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3월달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 아직도 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녹화 방송 있거든요. 보시면 아마 거의 지금 맞을 거예요. 그죠? 네. 요번에 이제 4월달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4월달 얘기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봄에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수익이 제일 예쁘게 편안하게 나는 시기가 봄이에요. 네, 이때 돈을 많이 벌어 놓으셔야 돼요. 네. 자, 볼게요. 네, 이렇다고 해서 또 5월달에 여름에 조정 온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항상 좋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잘못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네. 자, 3월달 오늘 3월 25일이죠, 그죠? 네, 이번 달도 거의 다 끝났죠, 그죠? 네, 며칠 안 남았는데 3월 달은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죠.
그래서 이제 그뭐 관리 종목이 되는 종목들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상장 폐지로 들어가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좀 3월 달엔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시끄러웠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월 한 15일쯤 넘어가면은 이제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때 그런 얘기를 왜 많이 해드렸었냐면 3월 15일 전후로 해서 그 기업들이 감사 보고서 있죠. 감사 보고서 제출을 많이 해요. 3월 15일 전후로. 네. 그렇게 합니다 지금. 네. 저희 방 보조 종목들도 지금 감사 보고서 다 제출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감사 보고서를 현재 보조 종목들. 네. 근데 이 감사 보고서가 거의 한 3월 15일 전후로 제출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출 못하는 기업들이 나오겠죠. 좀 시끄러워요. 네. 근데 이게 3월 한 15일, 20일 넘어가면 이제 얼추 가려집니다. 감사 보고서를 낸 기업들과 못 낸 기업들. 25일쯤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요. 뭐예요? 상장 폐지 시즌 요게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 끝나면 사실상 끝이에요. 3월 달까지는 뭐 다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이제 불안감 버리시고 열심히 또 주식 투자 하시면 돼요. 세력들도 그런 게 있어요. 3월 달은 좀 피해서 테마주를 올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도 조심해야죠.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더 심했다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 큰 이제 수혜를 입은 기업들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우리가 그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좀비 기업이라고도 불렀는데 좀 그런 기업들은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또 입은 기업들이 많겠죠, 그죠? 네, 그런 종목들이 요번에 실적이 안 좋아져서 네, 좀 안 좋은 그 감사 보고서 이제 못 내거나 뭐 그거에 걸려서 좀 잘못된 기업들도 꽤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력들이 요번 이제 2021년 3월 달에는 특별히 더 조심을 좀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이게 이제 끝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하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꽃이 피는 거죠. 그렇죠? 네. 봄이 오면은 저 남쪽에 이제 저는 꽃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남쪽에서부터 이제 뭐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뭐 개나리도 피고, 그죠? 네, 벚꽃도 피고, 그다음에 뭐 진달래 피고, 뭐 아카시아꽃 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때 여러분들도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되는데 이제 요 상장 폐지 시즌이 끝나면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올해는 뭐가 있어요? 선거가 있잖아요. 네. 선거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선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선거가 없을 때는요. 선거가 없을 때는 이제 보통 어떤 게 가냐면 정책주들이 많이 갑니다. 아니면 그 정책주가 가요. 쉽게 얘기하면 정책주 아니면 이제 계절 수혜주. 3, 4월 달에 그게 많이 갑니다. 정책 수혜주. 왜냐면 그 정부에서 이제 그 대기업에서도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업의 그 명운을 걸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부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어떤 걸 육성을 하거든요. 옛날에 뭐 5G 아니면 뭐 사물 인터넷 이런 식으로요. 네. 육성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발표들이 보통 이제 매년 11월, 12월 달에 발표가 되고요. 계획들이. 그 다음에 이제 1, 2월 달, 3월 달을 거치면서 세부 집행 계획이 나오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받은 기업들, 뭐 국책 사업 과제에 선정된 기업들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막 발표를 해요. 그리고 원래 3, 4월 달은 바이오 기업들이 뭐 이제 임상 결과라든가 이런 거 발표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원래는 이제 그런 걸 발표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호재가 넘쳐나는 이슈가 넘쳐나는 시기가 3, 4월 달이에요. 네. 지천에 꽃피고 그죠? 네,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지저귀듯이 아침에 요즘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봄이 오는 거죠. 말 그대로 주시장에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데 선거가 꼈을 때는 이제 선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선거가 그 4월 달이나 6월 달에 있어요. 상반기 때는. 그죠? 4월 달에 있는 선거는 다 아시겠지만 총선이죠. 국회의원 뽑는 총선은 4년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6월 달에는 보통 이제 지방 선거죠. 뭐 지자체 단체장들, 뭐 시장, 군수 요런 이제 그런 걸 뽑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 있죠. 보궐선거가 보통 4월 달에 많이 치러지죠. 네. 뭐 의원직을 이제 잃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또 4월 달에.
이런 게 4월달에 이제 많죠. 근데 이 선거 관련주들이 그 좀 맹탕일 때도 있어요. 맹탕일 때. 그러니까 뭐냐면 뭐 선거가 있긴 있는데 뭐 큰 이슈도 없고 그냥 뭐 누가 이길지 뻔히 알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뭐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2018년도가 그랬잖아요. 네. 정권 바뀌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민주당이 싹 다 이겼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선거 관련주들이 별로 안 갔어요. 너무 뻔하고 정권 바뀐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냥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때 그냥 대선주 저희 대북주들이 많이 갔죠. 네. 그런데 이 선거 관련주들이 이제 언제 많이 가냐면 큰 선거 있죠. 큰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어떤 선거가 앞에 이제 치러지는 게 있어요. 그럼 그때 많이 갑니다. 선거 관련주들이 최근 10년 동안 따졌을 때 제일 많이 갔을 때가 언제냐면 2011년, 2012년입니다. 그때 진짜 대선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 안철수시 테마주가 200개가 넘었어요. 그때 안내비나 써니전자가 엉덩이만 들면 한 200개가 막 움직였어요. 같이 가자고.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진짜예요. 써니전자가 엉덩이만 들면, 그러니까 그때 상한가가 15%였는데 한 7, 8%만 살짝 올라가면 200개 정도가 순간 빨개집니다. 진짜 무슨 대단했었어요. 시뻘개져요. 거꾸로 이제 써니전자가 한 7% 급락하면 그 20개가 이제 다 시퍼래졌죠. 옛날에 재밌었어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그 2011년도, 2012년도에 많이 갔었는데 그때는 좀 특이했었어요. 뭐가 특이했었냐면 2012년도에 4월달에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12월달에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이 두 개가 껴 있었다고요.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고 하던데 아무튼 두 개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종목들 많이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을 이제 뭐 내려오고 나서 안철수 씨가 이제 들어오는 바람에 판이 굉장히 커졌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가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할 게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LH 이런 거 터지고 나서 이제 국민들 이제 거의 뭐 진짜 머리를 이제 아주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놨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국민들 화가 많이 나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터지면서 진짜 무슨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기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선거가 돼버렸어요. 원래 이제 내년 3월달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딱 1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치러지는 서울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선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LH 사태 이런 게 터지면서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윤석열 씨도 서울시장 선거 한 달 정도 앞두고 딱 사표 쓰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더 과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장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대선이에요. 바로 대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바로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지만 그렇죠? 네.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까지는요 대선주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랑 생각이 동일하신 분들이 2번 한번 찍어보세요. 그렇죠? 올해는 대선주만 하면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대선주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흐름을 잘 잡아드릴 테니까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세요. 네? 제 방송 끝나면 우리 황 소장님도 방송하시지만 황 소장님도 지금 큰 흐름 잘 잡아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 것도 들으시고 이어서 같이 들으세요. 네. 그러시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들을 이제 공략을 하시는데, 자, 대선주 잘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이재명 씨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재명 씨가 너무 좋아요. 열렬한 지지를 하세요. 팬이에요. 지지자예요. 네. 그렇다고 이재명 씨 거만 하면 안 돼요. 네. 항상 상대방 거래야 돼요. 상대방 것도 같이 해야 돼요. 대항마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 문자번 회원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대선주 오늘 아침에 추천 나가는 거 시간에 상한가 갔는데 보셨어요? 네. 종목 얘기하지 마시고 큰일 나니까. 네.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못 보신 분도 있을까봐. 잔량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종목은 저도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윤석열 테마주 하나 추천했는데 시간가 하여튼 뭐 그래요. 네. 자 보세요. 대손절 잘하는 방법 뭐냐면 이거예요. 대항마. 대항마가 뭐예요?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단순하잖아요. 여당, 야당, 그 다음에 뭐 중도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세 개인데 예를 들어서 여당 관련주로 샀다, 아니면 야당 관련주로 샀으면요, 여기에 대표 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대장이 있겠죠. 지지율 가장 높은 유력 대권 후보, 네. 그 사람을 대장이라고 할게요. 네. 야당 대장주를 사셨으면 반드시 반대편 것도 사시든지 아니면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두 개를 구분해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시속 게임이거든요. 예전에 안철수 씨 거하고 안철수 씨, 문재인, 그 다음에 박근혜 이렇게 세 사람이서 2011년, 12년도에 대선주가 붙었거든요. 그때 문재인 테마주는 몇 개 없었어요. 손가락으로 이제 꼽을 정도로 몇 개 없었어요. 많이 가긴 했는데 몇 개 없었다니까요. 뭐 바른손, 대연, 저기 뭐야, 우리들 제야, 뭐 우리들 휴브레인 뭐 그런 거 몇 개 없었어요. 유성 TNS 이런 거. 근데 안철수 씨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시소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항마를 같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반대편 거 떨어져요. 옛날엔 그랬어요. 쭉 올라가다가 막 떨어집니다. 근데 계속 떨어지는 않을, 이쪽에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올라가다 과열되면 떨어지겠죠? 그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요. 쭉. 과열되면 떨어지겠죠? 눌림목도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가 오를 땐 하나가 떨어지면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대항마를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몰빵하시면 큰일 나요. 예전에 제 아는 분이 분산 투자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 20종목 사셨어요. 몰빵하면 안 된다고 20개 사셨더라고요. 네. 대선줄 하시는데 몰빵하면 안 된다고 20개 사셨어요. 근데 20개가 다 이낙연 씨 거였어요. 이게 몰빵이 아니에요. 몰빵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20개 샀는데 20개가 다 이낙연 씨 거였다니까. 몰빵이잖아요. 또 얘기 드려요. 이건 몰빵인 거예요. 네. 자, 아무튼 대항마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당, 예를 들어서 야당, 요즘엔 야당 이제 지지율이 높으니까 야당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 안에 대항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당내에도 있어요. 왜요? 아직 대선 후보 누군지 안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과 경쟁 상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항마라는 게 다른 얘기로 경쟁 상대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또 있어요. 상대방 진영에도 있고. 가끔씩 여기 중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중도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철수 씨가 중도였고, 그리고 반기문 씨가 이제 나중에 보수 쪽으로 나온다고 했지만 처음엔 중도로 갔었어요. 옛날에 사무총장 하실 때, 네. 유엔 사무총장 하실 때. 그러다가 이제 보수로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대항마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세 부류는 해야죠. 그렇죠? 여당, 야당, 같은 당, 대항마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맥주만 얘기한 거예요. 정책주는요. 사람마다 정책이 다 다르거든요. 정책주 할 때는 유력 대권 후보의 정책주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최소한 도지사요. 최소한 도지사나 아니면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신 분들. 네, 그분들은 정책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이 펼치신 정책들이.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하면 되죠. 요즘에 부산시장 오거돈 씨가 좀 불명예스럽게 은퇴하셨죠. 은퇴라기보다 부산시장에서 이제 부산시장을 그만두셨죠, 그죠? 네. 오늘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내일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 10년 전에는요, 10년 조금 안 되는데 옛날에 오거돈 씨 테마주도 있었어요. 진짜라니까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네. 철근 만드는 회사인데 옛날에 그거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내일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런 테마주도 있었다고. 네. 지금은 이제 잘못됐지만 그때 많이 갔어요. 근데 그 종목 지금도 많이 올라가요. 다른 이유로. 네. 종목이 궁금하시다고요? 대한제강입니다. 네. 사시지는 않겠죠, 그죠? 네. 대한제강이라는 종목인데 옛날에 차트 보시면 딱 보면 아세요. 아, 이때구나. 네.
딱 보면 이때구나 딱 눈에 들어.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유력 대권 후보들이 가고 나면 뒤에서 이제 잠룡이라고 있어요. 잠재적 대권 후보. 이분들 것도 움직일 겁니다. 언제까지요?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 그냥 이 판이 지금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선주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대선주 위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 이번 지난주에 저희 대형주도 추천하고 막 그랬어요. 대형주도 해요. 실적주도 하고요. 미국의 금리 올라가는 거와 관련된 수혜주도 최근에 사는 거 있어요. 대선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큰 돈이 대선주에 몰려 있으니까 자꾸 이쪽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눈치껏 수익을 내시라고요. 지금은 그 대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대선 앞에 치러지는 선거는 국민들, 즉 대국민 관심이 높습니다. 자, 관심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관심이 높아지면 거기에 뭐가 모여요? 돈이 와요. 그렇죠? 돈이 몰리면 어떻게 돼요? 테마가 형성되잖아요. 테마가 형성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수익이 나는 거죠. 세력들은 지금 정신없어요. 여러분들만 지금 신중하게 그러고 계시고 세력들은 정신없다니까요. 이거 올리고 저거 올리고. 오늘 시간에서도 저기 마켓컬리 관련주들 아시죠? 마켓컬리 관련주들 지금 급등했잖아요. 시간의 상한가가. 쿠팡처럼 이제 상장한다고 이제 그 주관사 선정했는데 뭐 골드만삭스 이런 이제 외국계 증권사를 이제 했거든요. 증권 선정을 했어요. 주관사로. 그래서 그 소식 때문에 지금 상한가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시간에서. 저번에 우리 다 수익 내고 팔았던 KCPT 같은 거. 지금 시간에서도 대선주 말고도 다른 데서 돈이 막 도는데 큰 돈은 어디예요? 대선주에서 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테마주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주로 예상되는 게 하나 움직였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씨가 될까봐 움직인 것도 있어요. 대형주인데 8%부터 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리죠. 자, 그럼 윤석열 씨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윤석열 씨 테마가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자, 보세요. 덕성이죠? 오늘 또 갔어요. 계속 가요. 오늘도 10% 이상 급등했어요. 서현 이름 참 예뻐요, 그죠?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순숙님이 어제 여쭤봤던 게 승일이죠. 어제 음봉 안에 때려놓더니 상한가 또 갔어요. 승일이 이게 뭐냐면 부탄가스 만드는 그런 캔 만들거든요. 승일이 계속 가니까 태양이라고 했어요. 같은 업종이거든요. 같이 가는 거 보세요. 같은 업종에 이제 종목이 급등하니까 따라가잖아요. 승일, 태양. 잠깐만요. 승일이 뭐하는 회사냐면 에어로졸 캔, 부탄가스 캔 만드는 회사예요. 승일. 여기 보시면 이 상호 많이 보셨나요? 잠깐만요. 테마주 재밌다니까요. 여기 요 마크 보이세요? 좀 작네요, 좀. 선. 이거 많이 보셨죠? 그쵸? 네네. 그 다음에 아까 태양. 선이나 태양이나 같은 말이죠. 여기 큰 거 내놨네요. 같은 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뽑으니까 같이 들은 거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후발주로 좀 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새로운 테마주가 계속 나와요. 뭐냐면 오늘 상한가 관계에 코스닥에 2개, 코스닥에 하나, 각각 2개구나. 각각 2개인데 거래소 쪽에 상한가 관계 2개인데 깨끗한 나라랑 깨끗한 나라 우선주예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상한가 간 거는 2개인데 하나는 잡주고 하나는 승일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 테마주 오늘 상한가 같다니까요. 썸 에이지는 관리 종목이니까 죄송하지만 잡주라고 할게요. 네. 요거 빼고는 윤석열 테마주, 근데 거래소는 깨끗한 나라 온데 이게 윤석열 테마주로 급등했습니다. 평상시에 조용하다가 오늘 그냥 상한가 아니야 뽑아버렸어요. 나도 윤석열이다 그러면서 급등했어요. 자꾸 뭔가 새로운 게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네오 오토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마 좀 생소하실 겁니다. 요게 오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납니다. 뭐예요? 윤석열 테마주죠. 계속 나와요. 저희도 얼마 전에 그 윤석열 테마주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종목은 오픈할 수 없지만 오늘 20% 이상 급등해서 좀 팔아드렸어요.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좀 파시라고. 종목은 공개할 수 없고요.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백산 이런 거. 상한가는 안 가지만 쭉쭉쭉 올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웅진 또 가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앞에서 요만큼 갔는데 뒤에서 그만큼 또 가는 거예요. 지금 마디 길이가 거의 비슷해지죠.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하겠죠. 이제 많이 가서 힘들어할 거 아닙니까? 이게 꺾이는 순간 후발주자들이 일제히 들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발주자들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따지면 매복하고 있다가 확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닥에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이 계속 급등하죠.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들어와서 매집을 하는데 실제로 이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과열돼서 힘들어하면요, 이렇게 음봉으로 딱 찍어 눌러놓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튀어나와요. 누가요? 후발주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태양을 지금 사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태양 현재 모습은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튀어나옵니다. 이 자리에서요.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 이제 윤석열 후발주자를 매집해 놓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올라가요. 공개를 안 해서 그렇죠. 왜요? 수익 더 많이 내고 공개하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테마주가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걸 이제 보셨죠?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이거예요. 오늘 이제 지지율이 지금 박영선 씨보다 그 오세훈 씨가 훨씬 높죠, 그죠? 네. 선거는 뭐 끝나봐야 아는 거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오세훈 씨가 될까봐 어떤 게 가요? KCC 이게 움직입니다. 이게 뭐 하는 회사예요? 대표적인 페인트 아닙니까? 페인트 회사. 이 무거운 게 이거 20만원짜리거든요. 20만원짜리 주식이 오늘 8% 올랐어요. 이유는 서울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 네, 그걸로 오늘 급등했습니다. 이제 페인트나 산표 시멘트 이런 거 보세요. 저희 앞에서 팔았는데 어제도 급등하고 오늘도 또 올라가잖아요. 조금씩. 왜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어제 미리 얘기해드렸어요.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보통 개발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SOC 관련주, 그죠? 재개발, 뭐 그런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한다고요. 옛날 말로 뭐냐면 이제 약간 좋게 품위 있게 얘기하면은 SOC 관련주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요. 네. 중소형 건설주도 움직이잖아요. 주택 단지 만드는 이제 그런 중소형 건설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건축 기자재, 건축 자재 이런 종목도 움직이는 거예요. 서울시장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영선 씨 이제 정책주로 움직였다고 하는 게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관련주. 요게 오늘 한 12% 올라갔거든요. 네. 뭐 전기 자전거도 되죠, 이제 지금은. 네. 근데 요게 급등했는데 뭐 차트는 예쁘게 잘 만들어놨네요, 그죠? 네. 네, 요거는 이제 그 박영선 씨가 이제 21분 컴팩트 시티라는 뭐 그런 정책을 발표했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엮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네. 이제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뭐 알톤 스포츠 같은 자전거 관련주 조금 올라왔어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이 관련주들이 지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서울시장 관련해가지고 정책주들이 별로 못 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LH 사태가 터지면서 조금 이게 분위기가 옛날이랑 다르게 좀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선거에서 지면 대선 때까지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국민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이건 대선 주죠, 그죠? 제가 이걸 왜 계속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세력은 지금 안 논다니까요. 뭔가 계속 하잖아요. 여기 상한가 들어온 거 보세요. 뭐예요 이거? 한국 FMB, KCP 이거 뭐예요 이거? 마켓컬리 관련 주잖아요. 지난번에 KCP들을 다 팔았는데 저희는 상한가 두 개 보고 여기서 다 팔았어요. 수익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저기 윤석열 씨 관련주도 돼요. 마켓컬리 관련주로만 아시는데 윤석열 씨 관련주도 돼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이제 재료가 나오니까 시간에서 상한가 같잖아요. 내일 뭐 시간에 상한가 갔으니까 급등을 하겠지만 앞에 매물대가 좀 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 매물대 되게 많습니다. 거래가 터져가지고 이런 거 매물대가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언뜻 보시기에는 뭐 아니 꼬리만 있으니까 뭐 매물대 없는 거 아닌가요? 분석해 드릴까요? 주식을 오래하시면 딱 위치하고 거래량과 캔들 모양만 보면 이건 일봉 차트죠? 네. 분 차트가 보입니다. 실제로요. 주식 오래 하시면 병이 생겨요. 분명히 일봉 차트를 봤는데 분 차트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보세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거? 네. 상한가 두 개 나오고 찍은 거죠? 대량으로 터뜨리고. 이 안에 매물대가 없을 것 같죠? 있어요. 30분 봉으로 보여드릴게요. 기간이 기니까. 여기거든요. 이날이에요. 이날. 장중에 쭉 초반에 급등했다가 눌러가지고 돌리다 떨어졌죠. 매물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악성 매물대인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이게 시간에서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추가 급등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디에서 걸려요? 이게 매물대거든요. 여기서부터 4,400원부터 걸리는 거예요. 4,200원에서 끝나서 시간의 상한가를 갔으니 4,500원, 600원 이상에서는 시작을 할 텐데 여기가 엄청나게 매물대가 많은 자리입니다. 하필이면 거기가. 이 가격대가 4,500원 정도거든요. 이게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저 같으면 내일 KCP도 아침에 그 붕 뜨는 거 저 같으면 안 따라잡겠네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은 거세요. 네.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시간에 급등한 종목도 다음날 아침에 사시면은 위험한데 이런 것도 알고 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재료가 좋긴 하지만, 그렇죠? 네. 재료가 좋긴 하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뭐예요?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앞에 매물대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우리 문자반 회원들이 좀 눈치를 빨리 챘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네. 삼형옵틱스, 비올 같은 것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거래되고 느낌 많네요, 그죠? 네. 아무튼 시간에서 지금 여기 우양이나 이런 것들도 뭐예요? 네. 이거 저기지 않습니까? 아까 마켓컬리 관련주죠. 이런 쪽으로 돈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아까 쭉 이제 보여드렸죠? 정리해드릴게요. 돈이 계속 도는 거예요. 선거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원래 3, 4월 달에는 이제 일반 개별주들이 원래 많이 갈 때인데 지금은 이제 선거가 이제 큰 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금 이제 LH 사태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맨날 이제 분열 양상을 보이던 보수가 요번에 일사불란하게 지금 결집을 했습니다. 안철수 씨 빨간 넥타이 메고 그죠? 국민의힘 가서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뭐 도와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태섭 씨도 이제 그분이 보수 인부 저기 보수 쪽이 아니신데 그분도 들어가서 막 돕는다고 하잖아요. 네. 맨날 분열된 모습만 보여줘서 실망을 끼쳤던 그분들이 지금 요즘에 단합하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이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선거가. 선거가 재밌어지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겠죠.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관심이 쏠리면 돈이 쏠린다니까요. 거기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이슈가 형성되니까 테마가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력은 매집을 할 거고 주가는 오를 거고 거기에서 이제 눈치를 채고 사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 선생님 조정원 됐어요. 네. 조정 걱정하시면 돈 못 벌어요. 네?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윤석열, 덕성, 서현, 추가 상승 나는 거 보여드렸고 승일, 그 다음에 관계회사인 태양, 오늘 새롭게 상한가 나온 깨끗한 나라, 그 다음에 네오오토, 백산, 웅진 같은 거 계속 보여드렸죠.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저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이제 하루 이틀 더 가면 지쳐요. 그 밑에서 이제 매복하고 있었던 아주 그냥 형편없이 그냥 그 진짜 그 한 식탁에서 한 2, 3일 이상 바짝 마른 상추 아시죠? 우리 회원들한테 어제 그런 비유를 들어드렸는데 식탁 위에 이제 맛있는 쌈을 써드실 때 그 먹는 상추 있죠? 상추를 식탁 위에서 한 2, 3일 정도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서 진짜 무슨 휴지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저 바닥에서 상한가 치면서 올라옵니다. 아까 이제 태양 옛날 모습 보여드렸죠? 네, 그런 바닥에서는요 후발주들은 말라 비틀어진 상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거 추천하면 회원 중에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왜 이런 걸 주냐고 항의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상한가가 나옵니다. 네. 그런 거 위주로 지금 바닥에서 매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만가요? 아니잖아요. 네. 서울시장 정책 기대감 그것 때문에 이제 KCC 그죠? 페인트주들도 움직이고 시멘트주들도 움직이고 있고 삼천리 자전거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있고 아까 대한제강 얘기했었죠? 그 대한제강이 철근이에요. 건설할 때 뭘 많이 써요? 철근 많이 쓰잖아요. 그 기대감에 지금 보시면 대한제강 같은 게 철근 관련주인데 이게 옛날 오고돈치 관련주였거든요. 지금 이제 오고돈치 관련주는 아니지만 올라가잖아요. 왜요? 철근이거든요.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일사불란하게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지금 아우 저 회원가입하면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추천 나간 종목 오늘 시간에 상한가 갔다니까요. 종목 추천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 나갔어요. 어제도 그렇지만 네. 들어오세요. 윤석열 후발주자인데 우리 회원들 수익들 많이 나실 거예요. 종목은 오픈 못해요. 돈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계속 돌고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고민 그만하시고 쉴 때가 아니세요.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수익 내시고 같이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은 벌 수 있을 때 버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돈을 벌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남들과 다른 매매 기법과 다른 정보가 아니에요. 남들이 우물쭈물할 때 그때 용기 내시는 거예요. 용기 내서 들어오세요. 회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것도 못 벌어드리면 그게 전문가입니까? 그쵸? 들어오세요. 종목들 시황 자신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지금은 대선주뿐만 아니라 이제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장 폐지 시즌 이제 끝났습니다. 세력들이 뭐 하겠어요? 본격적으로 올리겠죠. 그렇죠? 지금 매수하는 종목은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단기보다는 스윙으로 한 2, 3개월 이상 가져가야 되는 중기보다는 좀 짧은 스윙으로 해서 수익을 좀 시원하게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 수익률이 궁금하시면 그 어디에요? 그 게시판에 우리 회원들 매매일지 여기 무소TV 그 다음에 어디에요? 밥TV에도 지금 매매일지도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거 보시고 자유 게시판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시고 믿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원가입이나 뭐 그런 것도 궁금하시면 제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세력은 지금 되게 바빠요. 바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망설이고 계신 거고 맞죠? 네. 그때 용기만 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낼 수 있는 수익들은 다 여러분들께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진짜 믿으셔도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서 마치고요.
여기 이제 9시부터 무소TV에서 우리 황 소장님이 또 이제 눌림목 매수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기법 강의, 네, 굉장히 수준 높은 기법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네, 들어오셔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맨날 듣는 노래 그렇기 때문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광송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